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드립니다.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어. 초보부터 초고수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ETF 투자법. 저자 구혜영. 구혜영님은 2015년부터 증권사 리서치에서 글로벌 금리를 분석했고 2021년부터는 채권 운용을 맡으면서 영업, 리서치, 운용을 모두 경험하고 주식, 외환, 금리까지 모두 섭렵한 금융을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똘똘한 금융인입니다. 오늘은 구혜영님의 저서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어에 나오는 내용 중 인컴형 ETF로 월급 만드는 방법, 그리고 ETF 거래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는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도록 금융자산을 세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컴형 ETF에는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현실화하는 데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ETF 중에는 고배당, 고성장 테마를 추구하는 상품도 있어서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 수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컴형 ETF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금이 많을수록,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시간을 길게 두는 것이 누적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컴형 ETF는 적립식 투자를 오랜 시간 유지할수록 빚을 발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컴형 ETF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수익을 주는 ETF는 성과 변동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기업들은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 단계가 성숙기 이후에 접어들어서 사람으로 치면 불혹을 치나 지천명을 넘어서는 기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게임처럼 즐기는 사람들은 배당형 ETF를 지루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 변동 위험이 다른 주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컴형 ETF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짧게는 매월 배당금이 지급되고 적어도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ETF들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아주 유익한 투자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의 사견인데 인컴형 ETF는 부동산으로 보시면 오피스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만큼의 높은 가격 상승은 없지만 대신 꾸준히 월세를 주죠. 인컴형 ETF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인컴형 ETF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정 수익을 주는 인컴형 ETF는 수익원에 따라서 배당형, 리츠형,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ETF는 월별 또는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고정 수익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ETF를 구성하는 기초 자산의 성격이 다르고 또 그 기초 자산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와 투자 위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배당형입니다. 고정 수익 ETF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죠. 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VIG, VWM, SCHD 등이 있습니다. 배당형 ETF의 가장 큰 위험은 주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장기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중심의 고성장 기업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배당형 ETF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기회비용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의 고배당 주식들 중에서는 금융업 주식과 우선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최근 미국 금융권에게 배당을 줄이라는 목소리가 커져서 제도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과 관련된 미국 금융제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형 ETF의 대표는 VIG인데요. 지난 10년간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알짜 기업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회사는 성장이 정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ETF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당금도 꾸준히 늘린 기업들을 편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당주 ETF보다는 성과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비중이 높죠. 경기 민감 소비재 비중이 20% 가까이 되고 기술주, 산업재, 헬스케어 등의 비중이 각각 15% 이상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70% 정도가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성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 수익을 형성하는 두 번째 ETF 유형입니다. 바로 리츠형인데요. 리츠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로서 대표적으로 VNQ, SCHH, VNQI 등이 있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글로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특히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리츠는 펀드의 75% 이상을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순수익의 75%가 임대료, 모기지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부동산 매매 차익 등에서 나옵니다. 또한 리츠를 운용하는 법인의 경우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분배해야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는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 수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다만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리츠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2020년을 강타한 바이러스처럼 언택트가 확대될 경우 임대 수요 및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업용 리츠의 경우에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서 공실 위험 그리고 임대료 수입의 하락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인컴의 변동 가능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츠형 ETF의 대표인 VNQ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에서 발행한 주식, 사무실 건물, 호텔 및 기타 부동산을 구매하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자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있으며 저금리 여건에서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ETF가 보유자산의 현황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것에 비해서 VNQ는 월 단위로 공시합니다. 회전율이 낮아서 심각한 위험은 아니나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부동산의 사이클에 따라서 수익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추이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고정 수익을 형성하는 ETF, 마지막은 채권형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ETF로 대표적인 ETF는 AGG, BND, LQD, HYG 등이 있습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해서 고정적인 이자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본 차익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채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경기가 회복되거나 확장되는 국면이라면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좋고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좋습니다. 좀 더 위험한 채권의 수익률이 더 좋다는 뜻이죠. 반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회사채보다는 국채가 훨씬 유리하고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의 성과가 더 좋습니다. 안전한 채권이 더 좋다는 뜻이죠. 즉, 위험이 선호되는 시기에는 채권 내에서도 위험이 높은 자산과 지역의 비중을 높이고 위험을 피해야 하는 시기에는 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과 지역의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면 미국 채권에 가장 잘 분산해서 투자하는 AGG나 글로벌 채권 시장에 가장 잘 분산해서 투자하는 BND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AGG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형 자산은 금리가 상승하면 자본 차익이 줄어드는데 AGG는 국채, 회사채, MBS 등에 골고루 분산 투자되어 있어서 성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불황이거나 경제에 일시적인 쇼크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채와 회사채 모두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는 성과 관리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인컴형 ETF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ETF 거래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ETF의 유동성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ETF의 유동성은 매수 매도 효과가 촘촘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ETF의 유동성은 사실상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의 유동성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ETF라고 할지라도 편입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작거나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ETF에 편입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아서 해당 운용사의 ETF 설정 또는 환매가 개별 주가의 변동성을 높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ETF 거래 시의 주의사항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ETF의 매매 및 보유에 따른 비용은
크게 거래 비용과 보유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거래 비용에는 매수 매도가 스프레드와 매매 체결에 따른 수수료가 있고, 보유 비용에는 운용 보수, 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야 되겠죠. 주의사항 세 번째는 ETF 거래 시간입니다. 장 초반과 장 마감 시간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장 초반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ETF 운용을 실행하는 시장 조성자들도 벤치마크에 포함된 ETF 구성 종목의 적정 거래 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장 초반에는 시장 조성자들이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크게 벌려두고 시장의 흐름을 모니터링합니다. 장 마감 시간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 및 익스포저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동성 공급량을 절대적으로 줄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유동성이 줄어들 위험이 있죠. 따라서 장 초반과 마감 시에는 스프레드 확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지수 및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종목이 다양해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기초자산의 거래 시간이 ETF 거래 시간과 다를 경우에는 예상 적정 가액을 산정할 때 가격 차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기초자산의 거래 시간과 맞춰서 ETF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네 번째는 합성 ETF의 신용 위험입니다. 합성 ETF는 운용사가 기초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실물 복제 ETF와 달리 운용사가 편입한 스왑 등 장외 파생 상품의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ETF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에 편입된 스왑 등 장외 파생 상품의 거래 상대방이 부도 등의 사유로 스왑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투자자에게 약속된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ETF에 투자할 때는 스왑 계약 상대방의 재무 건전성 및 신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TF 거래 시의 주의사항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세금이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투자에 동반되는 세금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종류, 그리고 계좌 종류, 그리고 거래소에 따라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ETF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크게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이 있고, ETF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배당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초자산의 성격과 계좌 성격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 조건을 비교해서 계좌를 선택해서 거래를 구분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처럼 매월 꾸준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인컴형 ETF의 종류와 각 종류별로 대표적인 ETF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 거래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어. 여러분들도 ETF로 제2의 월급을 받으며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